돈을 어디다 쓰신 거예요 도대체? 박 전 대통령이 간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특활비 국정원 돈이에요 이게. 근데 검찰이 쭉 추적하다 보니까 유의미한 용처가 파악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최순실은 또 조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내일 조사에 또 나올지 말지 모르겠어요. 일단 유의미한 용처를 파악했다.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보면서 나간 돈은 있는데 쓴 사람은 계속 모른다는 거죠. 말을 안 하니까. 뭐 검찰은 박이 받은 특활비 40억 중 일부 유의미한 용처를 확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. 최순실은 도피자금 지원받은 거 아니야? 근데 몰라요. 특활비가 뭐예요? 검찰은 왜 모든 사건을 나에게 씌우나요? 모든 사건에 중심이 있으니까 그렇죠. 그리고 이 한 분도 안 받았다니까요. 나는.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. 계좌에 돈 들어온 거 봤어요? 남재준, 이병기, 이병원장 저희는 지시하신 대로 분명히 갖다 드렸는데요. 그래서 돈이 어디로 갔느냐. 내곡동 자택을 매입하는데 28억 원이 들어갔는데요. 돈은 분명해요. 박 전 대통령이 예금 10억이 전부였어요. 그럼 18억 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?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게? 그리고 비선진료나 비밀 의상실 운영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? 무슨 돈인가 지불이 됐겠죠. 들어보시죠. 네.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.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. 다 그 대통령부터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사적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? 또 자기가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뭐 또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뭐 이렇게 좋은 그 약이 있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대통령이 내가 여기가 아파서 요렇게 해갖고 요런 약을 먹었고 뭐 그런 거를 다 까발려서 한다는 거는 좀 너무나 민망하기 그지없는 다 누구나 사적 영역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슨 국가 일을 하는데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특활비 상납 사실 인정하십니까? 우선 국정원 그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되어 있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오늘은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있는 대로 또 제가 아는 대로 소상하게 진술할 예정입니다.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질문은 제가 여기서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. 미안합니다. 청와대 지지 받으셨나요? 이미 증인은 피청군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정부의 문화체육 관련 사업이라든가 피청구인 증인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한 그런 어떤 이권과 특혜 계획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요? 저는 어떤 이권이나 어떤 이득을 저희가 개인이 취한 적도 없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. 그건 너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. 참 아까 이병기 원장, 박 의원님, 그 이병기 원장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괜히 정권 권력 가까이 갔었던 것 같아요. 좀 후회를 좀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권력에 멀리 있으면 얼어 죽고 가까이 있으면 타 죽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이번 이 국정원장들의 줄줄이 구속당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게까지 건네진 자금이 또 나오는 걸 보면서 이 플리바게닝의 승리다 이렇게 봅니다. 검찰에? 예, 그렇습니다. 이 국정원 특수공작
특활비의 용처가 이걸 누가 갖다 주지 않은 거로 하면은 자기가 쓴 게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. 네, 돈은 그 이미 남재준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봉근 씨가 귓속말로 요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고 예. 이병기 전 원장은 최경환 부총리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자수서까지 지금 내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세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. 사건 관련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. 그럴 것 같아요. 점점 더 많은 얘기가 나오고. 그러고 최순실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고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끝까지. 그렇습니다.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. 정태근 의원님. 최순실이 이별했다가 큰일 나지 않을까 우리 걱정도 돼요 사실. 저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하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유의미한 용처를 확인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내용들은 얘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기자들한테. 그럼 아예 얘기를 하지 말죠. 사실은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거든요. 근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검찰에서 나중에 충분히 수사를 해서 밝혀도 될 문제를 가지고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거나 또는 사전에 여론을 조성해 간다거나 저는 이럴 필요 없고 그렇게 할수록 오해를 받을 거라고 봐요. 법정 가서 해라 차라리. 아니요. 예를 들면 뭐 지금 예를 들면 남재준, 이병기 두 전직 원장도 기소될 때에도 이전에는 무슨 뭐 20매덕, 30매덕 얘기하다가 오늘 14억이었습니다. 정확히 공소할 때 나온 내용이 합친 금액이 14억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공소장에 나오듯이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기자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무의미한 그 여론 피의사실 공표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정혁신 변호사 생각은요? 이게 그 말도 어렵게 썼는데요. 검찰이 유의미한 용처다. 그냥 중요한 사실 발견했다라고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의미가 있는 그런 사용처를 갖다가 확인을 했다 이 이야기거든요. 잘못 들으면 또 꼭 써야 될 의미가 있는데 썼다는 걸로. 근데 지금 아까 그 판넬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특활비가 쓰여졌다라고 추측되는 것이 내곡동 그 집값, 그다음 변호사 비용을 뭐 한 4억 정도 썼다라고 하고 뭐 의상실 비용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유의미한 용처라고 보이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검찰이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딱 떡밥을 던졌는데 까보니까 내곡동 비용이었다. 에이 그럼 뭐 그게 뭐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미 다 알려진 거 말고. 제가 봤을 때 이 박근혜 지금 현 그 상황의 핵심은 경제적 공동체입니다. 누구하고 경제적 공동체냐? 최순실과의 경제적 공동체자. 그걸 밝힐 수 있는 뭔가. 이 개념이 성립이 돼야 그 뭐 삼성 그 뇌물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엮이죠. 모든 게 다 거기에 그 개념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활비가 최순실과 관련해서 유의미하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정도가 나와야 지금 검찰의 이러한 발언이 맞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러면 그럴수록 최순실은 뭐 조사 응할 리가 없네요. 양 박사는 넘어가요? 한 가지만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. 이제 그 정태근 의원께서 이제 그 검찰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40억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의 공식 브리핑에서는 한 번도 40억을 확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40억보다 훨씬 더 클 거다라는 이제 예측들이 공식 브리핑에서 확인을 안 해줌으로써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거지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그 40억을 흘렸다 안 흘렸다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검찰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. 아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방송에서 40억이라는 돈을 한 번도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적이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럼 반 검찰 진영에서는 어떻습니까? 그건 뭐 진영으로 그렇게 할 거 없고 여러 가지 뭐 여러분 지적들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들이 듣고 잘 또 판단을 해 주시겠죠. 정기남 소장 의견 주세요. 그 두 명의 국정원장이 이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특활비, 국정원장 특활비에서 일부를 뇌물로 제공했다. 뇌물?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. 검찰 조사에 따르면, 발표에 따르면. 그리고 이제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특활비가 사실은 뭐 40억 플러스 알파로 그동안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러나 최근 어떤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약 70억 규모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검찰의 발표는
그 종착지가 박근혜라고 하는 것이 다 확인돼 가고 있다.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? 예. 저는 그 그 근거가 이를테면 2003년 2월 달부터 지금 5년 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계좌 추적을 처음 실시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 계좌 추적의 결과, 그 다음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에서 그 누구죠? 그 뭐 최근에 구성된 두 명의 그 안봉근, 이재만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진술 이것이 그 결합되면서 상당 부분의 특활비 70억의 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. 예. 아니, 빨리 수사 마무리고 문무일 검찰총장도 뭐 적폐청산 수사 등 주요 수사 연내 마무리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 지금 저 정기남 소장 말대로 이제 빨리 그 누구였더라? 그때 3인방인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잊혀졌으면 좋겠어요. 제발 좀. 정말. 근데 굉장히 뭘 이렇게 어렵게 쓰셨네요, 오늘 차 교수는. 예. 저는 뭐 무슨 뜻이에요? 예,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짜 말 그대로 벽창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도 거부하고 있는데 검찰이 뭐 특활비 유의미한 용처를 파악했다고 한들 어떻게 입증을 하죠?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수사도 거부할 건데 조사도 거부할 거고. 완전 무슨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 수 있을까요? 그러게요.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벽창호의 입을 어떻게 열 것이냐는 생각이고요. 또 최순실은 why now stupid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최순실은 이때까지 한 번도 혐의를 인정한 게 없습니다. 근데 왜 이제 와서 내가 바보야? 왜 이제 와서 내가 가면 특활비 안다고 이야기하겠어? 특히 민감한 돈 문제를. 민감한 돈 문제를. 그러니까 이 클린턴이 했던 이때 이 가남이 스투피드 그 법에 비교를 한다면 why now stupid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참 똑똑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돈 씀씀이도 그렇고 그렇게 사셨는지. 그리고 오늘 뭐 제일 춥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추위야 어떻게 사람이 견딜 수 있죠. 그러나 사람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건 그리고 아픈 건 권력의 상실이 아닐까 싶습니다. 돈을 어디다 쓰신 거예요 도대체? 박 전 대통령이 간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특활비 국정원 돈이에요 이게. 근데 검찰이 쭉 추적하다 보니까 유의미한 용처가 파악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최순실은 또 조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내일 조사에 또 나올지 말지 모르겠어요. 일단 유의미한 용처를 파악했다.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보면서 나간 돈은 있는데 쓴 사람은 계속 모른다는 거죠. 말을 안 하니까. 뭐 검찰은 박이 받은 특활비 40억 중 일부 유의미한 용처를 확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. 최순실은 도피자금 지원받은 거 아니야? 근데 몰라요. 특활비가 뭐예요? 검찰은 왜 모든 사건을 나에게 씌우나요? 모든 사건에 중심이 있으니까 그렇죠. 그리고 이 한 푼도 안 받았다니까요. 나는.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. 계좌에 돈 들어온 거 봤어요? 남재준, 이병기, 이병원장 저희는 지시하신 대로 분명히 갖다 드렸는데요. 그래서 돈이 어디로 갔느냐. 내곡동 자택을 매입하는데 28억 원이 들어갔는데요. 돈은 분명해요. 박 전 대통령이 예금 10억이 전부였어요. 그럼 18억 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?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게? 그리고 비선진료나 비밀 의상실 운영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? 무슨 돈인가 지불이 됐겠죠. 들어보시죠. 네.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.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.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되어 있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오늘은 검찰의 조사를 받아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있는 대로 또 제가 아는 대로 소상하게 진술할 예정입니다.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질문은 제가 여기서 그만 갖도록 하겠습니다. 미안합니다. 청와대 직접 받으셨나요? 이미 증인은 피청군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
정부의 문화체육 관련 사업이라든가 피청구인 증인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한 그런 어떤 이권과 특혜 계획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요? 저는 어떤 이권이나 어떤 이득을 저희가 개인이 취한 적도 없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. 그건 너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. 참 아까 이병기 원장, 박 의원님, 그 이병기 원장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괜히 정권 권력 가까이 갔었던 것 같아요. 좀 후회를 좀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권력에 멀리 있으면 얼어 죽고 가까이 있으면 타 죽는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? 저는 이번 이 국정원장들의 줄줄이 구속당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게까지 건네진 자금이 또 나오는 걸 보면서 이 플리 바게닝의 승리다 이렇게 봅니다. 아, 검찰에? 예, 그렇습니다. 이 국정원 특수공작비의 용처가 이걸 누가 갖다 주지 않은 거로 대통령부터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사적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? 또 자기가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뭐 또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뭐 이렇게 좋은 그 약이 있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대통령이 내가 여기가 아파서 요렇게 해갖고 요런 약을 먹었고 뭐 그런 거를 다 까발려서 한다는 거는 좀 너무나 민망하기 그지없는 다 누구나 사적 영역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슨 국가 일을 하는데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특활비 상납 사실 인정하십니까? 우선 국정원 그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